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2017년 기금증권 실전 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식 시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먼저 코스닥 지수를 보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초부터 지수가 하락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 달 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수를 보는 방법은 지지와 저항의 원리, 그리고 기간 외인 수급을 보고 추세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중심선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추세를 판단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하향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그 재료적인 부분,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다음에 뭐 멕시코 관세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왜냐, 재료적인 부분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게다가 예측을 할 수도 없죠. 또 뭐 설령 뭐 어떤 뭐 지식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예,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시장이 어땠습니까? 대부분 뉴스들은 다 낙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낙관을 하고 있었고 전고점 돌파할 듯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결과는 뭐 최악으로 나왔죠.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고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예측하려 하지도 말고 또 이제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그쪽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김 프로는 그러면 이 5월 초부터 하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락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 그리고 기간 외인 현물 수급, 요 두 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재료적인 부분은 왜 제가 자꾸 뭐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이 기술적 분석을 자꾸 이렇게 보는 습관이 돼 있으면은 재료적인 부분은 이미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쪽에서 이미 다 신호를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굳이 모르더라도 차트를 보면은 아,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죠. 자, 지난주에 이전 저점이 깨지는 투매 이후 다음날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5월 28일 날, 그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700선이었고 이 자리가 이제 깨지는 투매 자리가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폭이 2% 정도 나왔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24일, 27일 뭐 이런 투매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다면 지수가 2%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 주도주들은 더 강한 반등폭을 주었을 확률이 높다. 대부분 아마 이날 5월 28일 날 책 실현이 가능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 다시 다음날 바로 또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죠? 다시 음봉이 나왔고, 자, 하락장 대응 전략대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9일, 30일 이런 날에는 굳이 매매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날이겠죠. 왜? 우리는 이제 이전 저점을 또다시 깨는 투매를 노리는 게 하락장의 그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굳이 이런 날에는 이 저점, 전 저점 얼마입니까? 684잖아요. 684를 깨는 투매 자리, 그러니까 한 675나 이 자리까지, 요 정도 근처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예. 대신
뭐 계속 하락을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틀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 봉이 이제 바로 5월 31일 날 나오는 이 양봉이에요. 양봉.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락장이라고 해서 계속 이전 저점 깨지는 투매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장이 안 오겠죠. 예.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쌍바닥의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좀 이 하향 추세의 기울기를 무디게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추세를 변곡시키려는 움직임, 그때가 이제 매수 초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초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바닥 자리에서 투매를 만들지 않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까지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직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730선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730선까지는 그죠? 반등을 노려볼 만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반등을 노린다면 기관류인 수급주가 이제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빨리 따라 붙는다면은 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시장이 하향 장세에서 반등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반등이 있어요. 일단 기존에 강했던 섹터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도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LNF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 보면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지지하고 반등을 할 때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얘네들이 계속해서 뭐 올라갈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이 직전 고점 730선 이 부근에서 다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기간 내인 얘네들은 또 바로 또 던져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전고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물량 정리를 해버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향 추세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직전 고점까지 반등을 만들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으므로 수급주 매매를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폭 목표가 요 730 부근인데 이 자리 근처까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뭐 보유 물량의 뭐 60%든 70%든 그 정도 물량까지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양봉이 만약에 더 나오면 나머지 잔량은 그 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음봉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리 근처에서 음봉으로 다시 꺾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수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원칙에 따른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양봉 흐름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결판이 다 나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유지된다면 주도주를 또 빨리 찾아서 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자리 찍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전 저점 부근, 그러니까 686포인트 이 자리 부근이 되겠죠. 여기쯤 부근에서 쌍바닥이 다시 지지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쌍바닥을 깨는 양매도 수급이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건 뭐예요? 하락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매자를 노려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한
여기쯤 되겠죠. 675 아래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또 비중 낮춰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깨지지 않고 오늘처럼 이런 양봉이 다시 나와준다. 그러면 하향 추세 기울기가 더 무뎌진 상태에서 추세 전환을 꾀하는 거니까 수급주에 또 빨리 따라붙으면 되겠죠. 이런 양봉 보이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쌍바닥 지지되고 양봉 딱 보이면 거기서 다시 수급주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일단 판단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영역인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시장 분석은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블로그에 매매일지 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도움 되셨다면은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제 영상들도 드디어 광고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 되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꾸준하게 주식 단타 매매 이야기 더 좋은 내용으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